자, 시청률을 몹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심 가득한 시사 프로그램 막걸리 점입가경 시작합니다. 박수. 그 젊은 층들의 어떤 투자, 투기, 재상 증식과 관련했던 고민들을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핫한 이야기예요. 이게 주식 가상화폐 뭐 몇 번 지금까지 녹화할 때마다 이제 언급은 되긴 했었는데 네.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요. 많죠. 우리 사은혜 아나운서가 또 이쪽은 전문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이 다 언론 쪽에 있는 분들은 네. 주식하고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 사사장 얘기가 빠지시죠. 그래요? 네. 정말이에요? 네, 전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아니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미지 메이킹 그렇게 된 거지. 아 그러니까 제가 포장을 잘했네요. 주린이 그러니까. 코린인데 주식계 큰 손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 누가 아니. 보면 나 한 몇 억씩 투자한 줄 알겠어.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경에 비트코인 굉장히 핫했다가 음. 딱 떨어졌을 폭망했지, 때가 네. 2천만 원 후반대, 3천만 원대 막 그때였었었는데 네. 지금은 와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009년에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뭐 데이터 쪼가리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옛날 싸이월드 아시는 분들은 도토리 같은 그 인터넷에서 그죠. 보니까 USB에 담았다고 하던데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을 네, USB에 갖고 있었다. 전자지갑 같은 네. 것도 있다고 하는데 나. 실제로 제 그 동료 기자 중에 한 명도 그 적금 2천만 원을 깨가지고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단 말이죠. 몇 년도예요? 그게 2, 3년 전일 겁니다. 아까 그 음. 주변 말한 음, 비슷한 음. 시기에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네, 말 그대로 이제 폭망한 거죠. 네, 근데 버티시면 근데 그거를 현재는- 현재는 그걸 아직 못 들었어요. 제가 그쪽에 아, 관심이 그 없다 뒤로 어떻게 보니까. 됐는지? 그 당시에는 맨날 술자리 가면은 비트코인 얘기. 네, 비트코인 적금 2천만 원 날렸다 해가지고 저 그거를 아는 심지어 이제 변호사님도 아니 지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언제부터 이게 어떤 현물 가치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냐? 그 사건 아시죠? 테슬라? 피자. 아 피자. 피자?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사주는 살 수 있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 이게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현물로서의 대체 교환 가치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그게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 이후로 아 비트코인으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겠다. 그때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샀으니까 그때 피자를 안 먹었으면 그 사람은 지금은 얼마예요 이게? 8,000원?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또 이미 피자. 채굴을 해가지고 더 많다고 막 이런 얘기 듣던데. 아 그래도 그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산 것 그때 당시 뭐 10,000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날 그렇죠. 피자 한 판에 8천억을 그렇죠. 같이 와. 꿀꺽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이제 진짜. 또 제가 이 역사를 쭉 보니까 2013년에 키프로스 나 이번에 비트코인 굉장히 공부 많이 했어. 유튜브 너튜브 원래 들어가가지고 원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전혀 정말.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우리 작가랑 이제 이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 진짜 공부하신 것 같은 게 네. 보통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실무 공부는 투자인데 역사를 공부해 오셨어요. 역사로 네. 2009년에 들어가서 시험 봐야 될 것 네. 같아. 피자 두 판, 비트코인의 역사 2013년에 키프로스 사태, IMF 금융 뭐 그리고 섬나라 이야기까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론에 이제 빠삭한 분이 계시고 실전에 네. 강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결국 미소는 사장님이 이제 지으시고 이제 공부 시험 공부 맞아, 맞아.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 아또 여기 빼줄 수 없는 게 비트코인이 마약이나 맞아요. 그런 암흑세계 돈들의 많이 이제 추적이 교환 또 가치가 어, 됐다. 맞아요. 되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엄청 말씀드린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USB도 해킹했으니까 너 거 돌려받고 싶으면 음. 비트코인으로 뭐 내라라고 해서 그때 당시 얼마를 충전해서 얼마를 주고 남은 걸 USB에 담아뒀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오는 뭐 그 마약 관련 사건 기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유통 과정에서의 그 거래 대금이 그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암호화폐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가상화폐로. 저 검찰에서 뭐 우리나라도 뭐 있었다면서요. 네, 검찰에서도 지금 3년 전에 성범죄 사이트, 그러니까 음란물 사이트인데요. 거기서 비트코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했었었는데 3년 정도는 이제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을 이제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는 법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법이 시행되자마자 지난달 25일 날 그 재산을 이제 환가해가지고 경제적인 가치가 120억 원 정도 환가했더니. 몇 배야? 근데 애초에는 당시 2억 원 정도였었거든요. 60배네. 60배. 그래서 국고에 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꾸 전체 봐요. 저도 그 기사 기억이 나요. 보통 보면은
요즘 뭐 최근에 뭐 검찰 욕도 많은데 야 검찰이 검찰했다 모처럼 이렇게 좋은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보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게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가상화폐 말 그대로 우리 이제 현물이 아니잖아요. 보이지가 않잖아. 이게 이거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값을 매기고 이게 이제 거래가 된다는 게 아직 저는 제 상식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아요. 뭐 섣불리 이제 나도 그래. 남들이 다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섣불리 투자하지도 못하겠고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이제 뼛속까지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안 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데 그렇죠. 대법원에서도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그분의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라고 하면서 무형의 재산. 네, 그분 운영자에게 1년 6개월 선고하면서 해당 재산을 몰수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법도 이제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로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고 계속 이제 쓰일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현물화가 되니까 네, 네. 보이지 그리고 않는 게. 네, 사사장님 같이 전문가 같은 코린이에요. 말씀해주셨는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어려운 게 아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초록창, 땡이버, 페이 쓰시나요? 쓰죠. 네, 쓰죠. 네, 그것도 얼마를 충전하면 100만 원을 충전하면 얼마를 더 주고 하잖아요. 그 개념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리 땡땡이라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 무슨 게임이라고 롤 게임이라고 하나 그걸? 그 육성 게임. 아까 그래. 리 게임 땡땡. 아이템 사고 파는 네, 그 땡. 게임 맞습니다. 땡리지? 그 육성 게임 아. 캐릭터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아. 무슨 뭐 검, 그리고 성 이런 게 그 안에서만 도는데도 실질적으로 몇 천만 원을 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보이잖아. 제가 게임을 하면 그렇죠 이 아이템이라고 아이템 해가지고 자체가. 아이템이 있으니까요. 뭐 무슨 그 게임 그 아이템 장비 중 하나가 무슨 중형차 한 대 값이다.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요? 아니 또 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채굴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 뉴스에서도 보고 제 아는 분들 중에 한 분 중에서는 컴퓨터를 여러 대 사갖고 그걸 막 돌리나 보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컴퓨터 사양이 되게 좋아야 돼요. 막 게임 뭐 그래픽 카드랑 해가지고 한때 이제 비트코인이 한참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 때 그래픽 카드를 살 수가 없으니까 아. 그 시기에 맞물려서 이제 반사이기를 누리는 많은 이제 그것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해프닝도 좀 많았었는데 뭐 대학 조교가 그 대학교 컴퓨터 맞아. 사양이 네, 좋으니까 나 그것도 봤어 원래 뉴스에서. 네.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막 채굴을 하고 그러다가 경찰이 적발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월가에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자기들이 음. 어떤 주식 종목을 딱 작정하고 그거를 엄청 매수를 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설명을 해준대요. 이 주가 오를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개미들이 또 모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올라갔을 때 또 빼고 이런 걸 작전주라고 하나?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개미들은 차라리 빨리 선동을 당해서 빨리 사고 빨리 나오자. 아. 그러면 잃지는 않겠다. 이런 거죠. 근데 막상 나오려고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걸 보고 능력이라고 맞아요. 하던데. 그래서 그래, 뭐 매도를 잘해야 돼요. 발목에 들어가서 목에 빼라는 말을 그런 거 어디가 발목이 근데 어디가 목인지 그게 어떻게 알아? 좀 쉽지가 않다고. 그럼요. 네. 올라가는 게 계속 눈에 보이는데 맞아. 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지금 빼도 되나 이러다가 이제 타이밍 놓치고 그리고 다 제 친구가 잃고 그게 그 사람의 능력과 그릇이라면서. 네. 맞아요. 결단력 네,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예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거나 그러면 또 주식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쵸. 우유부단해서 평생 넣고 있으면 이런 것처럼 오히려 오히려 그건 그건 아니야? 주식이 아니라 무슨 적금 연금, 연금. 표현을 해요. 제2의 연금. 국민연금. 그냥 없는 돈 치고 네. 한번 넣어놓고 이제 연금 퇴직하고 나서 찾아보면은 풍족하게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코인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우량주라고 생각을 해서 하긴 그냥 조금씩 넣는 거. 이해가 안 된다. 답답하다 이게 이런 생각이.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 젊은 계층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코인, 뭐 가상화폐 많이 투자들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벌이가 시원치 않은 세대이잖아요. 때문에 뭐 알바를 해서 뭐 현금 채굴? 그걸 현금 채굴이라고 한다고? 네 맞아요. 현금 채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다 잃은 거죠. 원금까지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아, 알바 그걸 그렇게 그거를 비유한 투자를 거네 또 하는 그러면은. 그걸 현실채굴이라고 하는데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네. 네티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거 막 지어내는 거 보면은 귀엽죠. 장면 센스가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현실체고. 근데 그들은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기 때문에 뭘 더 먹지 않아도 배는 부를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막 희망을 갖고 사니까 그렇죠. 아유, 제가 일주일에 한 좋을 번씩 할 때마다 희망 갖고 사는 것처럼. 그렇죠. 저번 주에 5만 원 됐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4개 맞았어. 어, 대단하죠. 기분 좋은데. 간혹 맞아요. 이렇게 번 돈은 바로 써야 돼 이러면서 다 쓴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환상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박 기자님 같이 이제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환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사 사장님도 인정하실 수도 있는 게 이제 환상이 아니고 실제 투자 가치가 있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고 많이 공부를 이제 안 하기도 했고 모르기도 하지만 조금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정말 다 해요, 다. 필수적으로. 주식은 안 해도 비트코인은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탕주의로 가는 약간 묘한 사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는 봐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저금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솔직히 뭐 부동산으로 투자한다거나 이러려면은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가 지금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맞아요. 걸로는 내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그 화폐들을 많이 찍는데요. 달러도 많이 찍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그 국제 화폐를 많이 찍고 있는 상황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불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도 쓰질 않고 그럼 오히려 이게 어디로 가냐 이제 부동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암호화폐 이쪽으로 간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꼭 우리가 어떤 일확천금을 생각하는 광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어떤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서민계층 그리고 정말로 벌이가 시원치 않은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20, 30대를 중심으로 이런 투자가 붐을 일어났을 때 실적인 노동 가치가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 아니라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냥 네. 거의. 이랬을 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퇴보를 할 수 있는 경향이 그쵸.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도 코인 막 공부하셨잖아요. 네. 주식이든 코인이든 공부를 하는 것도 그것도 노동 아니에요. 차트를 공부해서 분석을 해서 여기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기까지도 굉장한 노동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는 그것도 전통적인 뭐 노동의 가치 개념은 아니지만 네. 노동이긴 하지만 근데 박 기자님이 한 거는 그 공부가 아니잖아요. 역사. 차트 공부가 저는 아니고. 이 방송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노동의 가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제 여기서 말을 풀어야 되니까. 근데 사회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 투자 실패, 뭐 주식 실패 등으로 뭐 자살까지 시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최근에는 20대 여성이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서 그런 측면도 이제 있으니까 너무 이제 비트코인 주식 뭐 가상화폐 막 불나방처럼 들려드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 자금으로 하면 뭐 경험도 돼보고 공부도 돼보고 할 텐데 좀 어린 나이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지 않나 좀 싶더라고요. 위험하죠. 꼭 보니까 우리 20, 30대 세대가 좀 한탕주의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요즘 경제도 힘들고 특히 취업, 요즘 집 사기도 힘든 이런 세상에서 그런 한탕주의가 이거 돈 벌었어? 그럼 나도 할래 해가지고 이렇게 몰려가지고 아까 말 그 사이클 있다고. 불나방처럼. 그러니까 주변에서 잃은 사람들은 거의 뭐 이제 사건 사고로 이제 우리는 접하는 거고 우리 건너 듣는 사람들은 다 벌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또 투자를 음. 하고 네. 자꾸 그 규모는 커지고 근데 그렇게 되는 불변의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닐까. 진리가 돈 되는 건 소문나지 않는다. 아, 그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어, 돈 소문을 되는 건 내야 나 혼자, 돈이 나 혼자, 되니까 나 혼자 한다. 소문을 내게 되어 있던데요. 아, 그러니까 네, 되게 아, 부러워요. 여유. 아. 수익 가는 거에 대한 아니, 여유. 왜냐면 아니 손실 당연히 손절도 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조율을 어떻게 해서 보면 그게 하니까. 하나의 또 능력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종목을 내가 사서 언제 빼고 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 감각 그리고 주식이란 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다면서요. 이게 그 종목 하나만 가지고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그 사회 전반 경제적인 상황, 정치, 사회, 문화가 모두가 뭐 혼재되어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니까 그- 굉장히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할 해야 때는. 돼요. 네, 이 기사도 많이 사회 보고. 경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고 지금 어디에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지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주식의 테마와 섹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맞아. 지금 사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돈을 벌려면은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또 이제 빠르게 공부를 하거나 어느 정도 눈을 뜨고 그러니까 시야를 탁 터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보면은. 그리고 공부를 개방적이어야지 사람이. 예. 네. 공부를 하면서 또 센스도 이제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아예 안 한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뭐 그리고 추천을 받아도 그 추천을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 하면 이제 저같이 안 한 사람은 그냥 그래 막 매수하고 막 손해 보면 또 뭐라고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야. 또 추천할 때 안 사고 지켜보다가 올랐을 때 고민하다가. 산다니까요. 어.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맞아. 선물이고. 당연히 손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저명한 경제 박사님들도 주식해서 망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자기가 잘 활용을 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야기 나왔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 또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전반적으로 경제관념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재돼 있단 말이에요. 배운 적이 없어요. 부재돼 있는 교육이 몇 가지가 있어. 성교육, 그 다음에 경제교육. 또 나중에 또 저희가 녹화를 할 때 나올 여러 가지 또 교육들이 있겠지만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또 선행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맞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때는 경제 교육이라는 게 뭐든지 저축이었죠. 저축. 맞아. 저기 은행 직원들이 그 학교로 와가지고 맞아요. 기억나세요? 강제로 막 맞아요. 5,000원씩 엄마 저 오늘 저축해야 되는데 처음 뭐 500원만 아, 주세요 맞아, 해가지고 있었다. 맞아. 예, 가가지고 도장 이거 찍어주고. 그때 이율 되게 높았던 거 기억나세요? 10 몇 프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진짜요? 저도 몰랐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정도? 한 거지. 맞아. 저 근데 그거 아직도 안 깼어요. 이율 확인해 보세요. 근데 안 올라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은행이 없어졌는데 이제 다른 데로 흡수되고 아. 막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책임지는 거지? 몰라 그냥 나 그대로 놔뒀는데 어떻게 될라나? 흑수 합병된 거기에서 이제 그 은행에 예금이 되겠죠? 똑같이 이율을 고정금리로 가져가 주나?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봐라. 상품마다 다르니까. 그때는 최고가 저축이었지. 그쵸. 진짜로 그때는. 그러네. 또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또 그거에 맞는 이제 교육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축은 맞아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저축이- 저축을 많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 진짜 어디서도 배운 적이 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돈 버는 것 같아서. 방법은 뭐 공부 열심히 해라였죠. 맞아.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라. 남들 하는 대로. 가장 편하다 그게. 그래. 그래서 벼락거지들이 많아졌다. 아, 왜냐면 열심히 일해서 일해가고 모아놓은 월급 돈을? 잘 따박따박 받았는데 이런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이 워낙에 부자가 딱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벼락거지 뭐 이런 말도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또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그 교육이 또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산에 어떤 일례가 있다고. 네네. 네. 제가 공부를 좀 저도 해봤는데요. 경제 공부, 그러니까 저는 학생 시절에 경제 공부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육 그리고 법률적인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법률적인 게 뭐 헌법을 외워라 이게 아니고 실무적인 거 예를 들면 계약서 작성 방법, 중요하겠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네. 제도를 알고 그리고 처분 문서의 효력. 그러니까 처분 문서 효력이라고 하면 문장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사인하는 거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이런 저런 걸 알아봤는데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이제 하는데 경제 수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반 학생들이 그 반 하나가 국가가 되어서 네. 국가 이름도 있대요. 햇반이라고 먹는 밥 말고 이거 안 되나? 먹는 밥 말고 햇살이 따사로운 반 아. 해가지고 햇반이라는 나라에서 학생들이 각자 직업도 갖고 뭐 환경미화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뭐 이런 그럼 한 학년에 각 반이 각 국가인 거예요? 아니면 그 담임 선생님 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수업이고 음. 그 이제 운영이죠. 국가 운영이고 월급도 받고 월급에서 소득세도 떼고 그리고 임대료도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으로 수익이 나면 본인이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아. 그래서 주식에 대한 것도 배우는데 주식이 이제 특별히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몸무게를 가지고 주말이 지나면 선생님 몸무게가 오를까 내릴까 거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도 보고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써낸 뭐 일기 뭐 보고서 같은 걸 보면 월급을 얼마를 받았는데 소득세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간다라고 해서 회의를 통해서 세금 뭐 인하 뭐 세금 상승 이런 것도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거는 어려운 공부 뭐 경제학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게 아니라 실무적인 경제 원활한 흐름을 딱 배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초등학생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이물감 없이 네.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게 내 월급의 원천 징수액이 왜 나오는 거야라고 했다면 음. 저는 그 아이들은 이제 당연히 이거는 세금이고 세금이 또 어떻게 쓰이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선생님이 대단하시다. 상 줘야겠다 상. 그러니까요. 그분 참된 누군지 모르겠지만. 스승님이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2020년 통계청에서 하는 그거 자료를 작성해 주면 5만 원짜리 오늘 상품권을 줘요. 통계청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네. 제 연봉부터 시작해서 가족 세대 뭐 그런 거 인구주택 통조사 말고요? 뭐 그런 거였던 것 그거요? 같아요. 네. 나보고 소득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보지? 그거는 저기 뭐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급여명세서에 찍혀 있죠. 급여명세에 찍혀져 있는 네. 거더라고요. 주민세 따로 있고. 네, 엄청 많아요 항목이.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맞아요. 세금을 그렇게들 떼가는 건 떼가지고. 많고. 어. 주민세 뭐 맞아. 엄청 많아요. 지방교육세 뭐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학생들과는 저는 사뭇 다른 네네. 이놈의 나라가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 오늘 또 우리 사연의 아나운서가 네. 준비하는 사연 토크. 이것도 사연 코너로 토크. 하나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코너 아니었어요? 맞긴 한데 맘카페 속으로. 맘카페 속으로 네. 네, 한번 약간 배경음악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깔도록 할게요. 아 이제. 좋아요. CG도 해주시고. 맘카페 속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뭐 주식, 뭐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엄마들도 주식을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관심이 많아요. 사연을 볼게요. 주식이 도박인가요? 건전한 기업 투자인가요? 이 질문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먼저 중화산동맘은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만한 재테크가 없더라고요. 여의동맘입니다. 예전 아버지 때만 해도 주식 인식이 도박이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 개미들은 똑똑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스마트 개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게 투자를 한다. 예전처럼 막 휩쓸려서 하는 개미들보다는 혼자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개미들을 스마트 개미라고도 하고 또 옛날에는 주식을 하면 뭐 컴퓨터로 하면 요즘엔 다 스마트폰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마트 개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주식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네. 너 맞아요. 컴퓨터 없기 전에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가지고 그거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맞아. 네. 옛날에 사회 교과서 맨 앞 맨 페이지가 항상 네네. 맞아. 주식장 기억나. 보는 그 장면이었어. 참 옛날 이야기다. 네. 그때 당시 학교를 다니셨구나. 아 그쵸 라떼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번에 삼전 그 주가가 9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랐을 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9층에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막 힘들어 하시는데 제 지인도 보니까 어플이 너무 쉽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보통 뭐
특수 문자 넣어라 비밀번호에 뭐 이것저것 넣어라라고 하는데 주식 어플은 되게 너무 쉽게 깔리고 인증이 너무 쉬워서 매수를 너무 하기 쉽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는 매도 버튼은 없다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메라 기자가 어플을 깔더니 한 5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7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번 거잖아요. 근데 되게 15%. 행복해하지 않던가요? 굉장히 행복해하죠. 이 소소한 행복이라고 일상생활 그 찌든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재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행복이고. 14만 원 빠지면 또 얼마나 일상 그렇죠. 속의 지옥 같은 삶이. 그러니까 너무 어플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일일이 있어서 맞아. 어머니들도 이제 집에서도 음. 아이 보시면 가사와 함께 소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소한 행복도 얻으시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대들이 거의 뭐 제 또래 같은데 우리 또래들이 그렇게 많이 나이 들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스마트. 오케이 스마트. X 세대들. 네, 어머. 네, 계속해서 인우동 맘입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쌈짓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가 매수 방법만 알려주고 매도 방법을 안 알려줘서 매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 들어오는 날 한 주씩 매수 중인데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돼지 저금통 저축하듯 하고 있는데 은근 잼나요. 한 주에 몇십만 원 가나 보죠? 아니요, 지금은 한 7, 8만 원 또 정도. 분할했나요? 네, 옛날에 분할한 건 했었죠. 분할한 건 지난 그래요? 4년 작년 아, 4월인가? 네. 작년 사람이 그랬구나.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걸로. 근데 처음 분할했을 때 4만 원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앞으로 뭐 또 오르겠죠.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월급날 한 주씩 맞아요. 사는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막 나는 뭐 공부도 싫고 뭐 여기 막 매달리기도 싫고 하면 그냥 우량주에 딱 이 회사에 정말 회사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뭐 괜찮다고 그렇죠. 생각을 그게 해요. 투자의 기본적인 정의기도 하고 음. 높은 수익률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장기간 투자 장기간 이제 돈을 넣는 것을 자체가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우동 마음에 대한 그 대댓글이 있는데 크크크 매도하는 방법을 안 알려주시다니. 제 주변 지인들도 노후 대비로 우량주 한 주씩 사시더라고요. 남편이 굉장히 현명할 수 있다. 음, 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그리고 또 아내분도 현명한 거고. 그쵸. 하라는 대로 또 하면은 네. 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거를 찾으면서 느낀 건데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벌었다 하면 주식을 좀 좋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듯이. 저도 대학 졸업하고 2000년에 처음 왔을 때 어머니께서 주식을 한번 해보라고 100만 원을 주셨는데 우와. 제가 그때 한 달, 두 달 조금 안 돼가지고 그때 제약이라는 어차피 저거 할 거니까 그걸 사가지고 한 배 한 60만 원까지 60만 원을 제가 벌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전국 술 드셨겠죠. 전국 저걸 했죠. 배낭여행. 와, 배낭여행을 귀여워. 다녔었죠. 네. 귀엽죠. 네. 23살 때 2000년이었어요. 귀여워, 귀여워. 2000년. 다시 저도 돌아간다면 그래. 그걸로 뭐 하실 거예요? 사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때였으면 맞아. 160만 원어치 사놨으면 음. 지금 굉장히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20대 원기야. 자를 사라. 돌아가고 싶네요. 타임슬립하고 싶네요. 네, 또 송천동 맘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주식 시작했는데 상승장 잘 타서 남편이 좋아하네요. 저도 공부하면서 보니 재미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국내외 경제 뉴스, 국제 정세 살펴가면서 주식하는 맘님들 보면 참 똑똑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마트 개미들이죠. 그렇죠. 예전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개미분들 보면. 이분 말은 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동 맘인데요. 영혼을 끌어모아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도박 그리고 남는 여윳돈으로 한다면 투자입니다. 아까 우리 그렇죠. 이정민 네.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느낌의. 그렇죠. 그 영끌하면은 좀 도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반대하면 안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네요. 또 이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덕진동 맘인데요. 저도 마음이 불안하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도 나도 벌었다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맞아요. 이제 불개미들 불나방처럼 막 오른다 해가지고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막 달려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상 막 올랐잖아요. 그럼 이게 꺾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이제 뭐 소위 뭐 주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주포? 주포.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세력들. 음. 그 사람들이 우리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아,
자연스러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주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개미들만 있는 거지. 개미들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막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또 막 오르면은 더 오를 것 같아서 또 비중을 많이 실어요. 그런 그러니까 종목에다가. 사람 심리라는 게 네. 그러면은 진짜 주식 하면은 내가 하는 거를 마치 신이 보고 있다가 얘 언제 여기다가 몰빵 하나 보자 하면서 몰빵 딱 하는 순간 이제 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냈어. 야 이거 나 소질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제 끌어모으는 거지 다 연끌 해가지고 몰빵했다가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꾸준히 벌다가 몰빵하는 순간 팍.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참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꼭 철칙을 가지고 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겠다.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장동맘입니다. 저는 도박 같아요.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고 회사에서도 계속 보게 돼요. 장투해야지 생각했다가도 수익이 나면 손가락이 간질거리고 떨어지면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정신이 피폐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도 끊지를 못하겠어요. 사 사장도 장동만과 같은 때가 있었어요? 저요? 네. 그렇죠. 손가락이 막 간질간질거리고 막. 처음에는 이제 두근거리고. 막 그 금액이 예전 처음에 주식을 하고 이럴 때는 막 몇십만 원 떨어지고 이런 거가 굉장히 커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빼야 되나?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한 2년 차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거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종목은 떨어지면은 오히려 눌렸으니까 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약간 테마가 이 테마라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리스크가 큰 종목이거든요. 그럴 땐 떨어지면은 그냥 과감하게 손절해야 돼요. 야, 진짜 전문가 같다. 그러니까 몇십만 원 여유가 손절해서 이걸로 내가 다시 벌어야지. 빨리 복구해야지 해야지. 뭔가 떨어졌다고 해서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은 아까 팔려고 할 때 팔 걸. 그래서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또 내려가요. 그러면은 아까 그냥 손절 쳐야 됐다고 생각했을 때라도 팔 걸. 이런 식으로 계속 후회를 하다가 결국에는 못 버티고 손절을 하는 순간 또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평화동 맘입니다. 한번 맞들어 버리면 거기에 푹 빠져서 회사에서 일도 뒷전. 심한 사람은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수익 맛보면 쫓기 위해 계속 빠지는 습성이 들까봐 애초에 시작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중화산동맘은 공부도 안 하고 한탕, 몰빵, 카더라에 모험하는 건 도박이죠. 그리고 중간에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효자동맘인데요. 주식은 성향에 따라 투자가 되기도 도박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 코인이 급등할 때 글이 계속 올라왔다 폭락하니까 글이 전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댓글들을 보면 모두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그 투자와 투기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히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했을 때 이제 투자가 될지 투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뭐 사실 벌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듣는데 잃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내 지인한테 뭐 사실대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만약에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는 오늘 뭐 몇 천만 원 손실했었습니다. 뭐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글 올라오는데 정작 내 주변 지인한테는 그거를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는 우린 이래요. 수익도 손실도 아니다. 팔기 전까지는 보합이다. 내 손에 쥐어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계좌에 파란불이 떠도 아직은 보합이야. 이렇게 위로를 해야죠. 그 돈 받고 해주는 리딩방도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1년에 한 600만 원. 정식 뭐 이런 그 식으로. 등록 업체가 아니라 그런 데는 뭐 신고제로 해가지고 그 기준이 좀 되게 미약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제 제재하는 방법도 없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그런 주식 리딩방은 이제 사실상 불법이고 금융감독원에 이제 등록된 업체인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법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엄청 수익을 좋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세금 안 내니까 불법인 거잖아요. 뭐 그 문제도 회원들한테 돈 받았는데
집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에서는 얘네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 세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지가 않아서 설명 의무나 그렇게 너가 이런 투자를 하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고지하지 않아서 그런 고객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불 등의 문제도 이제 많이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해보고 주식 리딩방은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네.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25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하면 250만 원? 연간 1년에? 네네 내년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과세하니까 근데 이게 반면에 또 이제 리딩방 관련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보니까 그 금감원에 보니까 네. 그 민원이 지난 2018년에 이거 관련해서 905건이었던 민원이 2019년에 1138건, 2020년에 1744건,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최근 3월까지 573건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금감원은 그 유사 투자자 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세금과 관련해 갖고 뭐 도정질문에서는 이야기가 나온 건지 이건 뭐죠? 이건 참여자치에서 이야기를 했구나. 교육시민단체에서 네네. 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갖다가 이제 자기의 그 휴대전화 요금을 개인 휴대전화. 세금으로 냈다는 거죠. 네. 전북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 김성환 교육감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 2대에 대해서 160여만 원의 세금을 지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개인 휴대전화 요금은 89만 8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이제 긴교육뿐만 아니라 부교육감하고 교육감 수행 비서 등 직원 8명도 모두 이제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 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그냥 도교육청의 내부 규정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민단 그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그걸 내준 거고. 근데 그건 이제 시민단체가 지적을 하니까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 세금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됐던 게 조두순 때 그렇죠. 여기 뭐야 기초생활수급자를 주지 말아야 된다. 뭐 국민청원 8만 명까지도 나왔다고 하니까. 네 청원인이 그래. 이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 원의 국세를 투입한다니 교도소에서 밥 먹이는 것도 아까운데 뭐 분노를 이제 금치 못하는 글을 올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후를 위해서 수입해서 각종 세금을 저희는 공제해서 이미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향후에 노령연금이나 이제 그런 나이가 들었을 때 국가에서 받는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그분은 당연히 소득이 없었으니까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지? 라고도 할 수 없는 거고 방송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 속으로는 뭐 조두순 욕하고 씨가 싶겠죠. 뭐. 네, 세금도 한 푼도 안 내고 음. 그 이제 노동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글로 이제 월급을 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분들 자꾸 계속 존칭을 쓰게 되네요. 괜찮아요. 네. 직업병이죠, 직업병. 생활비를 이제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기사도 나오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분노를 계속 그러니까. 참지 못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100만 돈이 넘는 120만 원? 그때 120만 원이라고 들었던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원래 세금 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세금 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게 이제 상식선에서는 그 생각이 맞기는 한데요.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사람의 자산과 재산 상태를 심사해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이제 조두순이 와이프와 이제 2인 가족으로 기준을 했을 때 월 최대 119만 4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에 통과를 했다고 하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조두순 씨도 아마 지급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막 악질 범죄자, 악인에 대해서는 뭐 소급 적용이라든지 줘서는 안 된다. 뭐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서 네, 그런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만들 수는 있나요? 뭐 제- 이제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인간의 평등권이 또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이제 평등권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실질적 평등이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보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평등권이라기보다는 인간답게 살 권리,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복지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밀접해져 버린 비트코인 또 주식 이야기 하면서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만나요. 네, 제발. 다음에 또 봐요. 제발. 꼭 봐요. 고생하셨습니다.